된 상황이죠.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.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또 장자연 씨, 고 장자연 씨 사건인데 이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 가지고 또 논란의 핵심이 윤지호 씨입니다. 윤지호 씨가 여러 가지 증언들을 했는데 그것들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것들이 일부 사실관계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. 근데 윤지호 씨 관련해 갖고 뭐 예를 들어 후원금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근데 윤지호 씨도 반대로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. 가장 첫 번째로 김대호 기자라는 분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했습니다. 어떤 일인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대호 기자와 함께 이 얘기 좀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, 윤지호 씨가 왜 김대호 기자님을 소송을 그러니까 고소를 한 거죠? 좀 눈에 가시였었나 봐요. 김대호 기자께서 왜요? 첫 번째로서는 이제 본인은 그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50명의 그 일목요연한 리스트를 봤다고 하는데 네. 저는 줄기차게 제 기억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, 예.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이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윤지호 씨가 피소된 김수민 작가 부분, 네. 그러니까 김수민 작가 같은 경우에 지난해 이 윤지호 씨와 굉장히 많은 그 이 SNS를 주고받았거든요. 네.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가 먼저 보고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그 윤지호 씨의 그 진위 여부,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네.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수민 작가에 대한 조사와 함께 또 이제 그 카톡 내용을 갖다 모두 확보하고서 윤지호 씨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그 신뢰성 부분에 의심을 가기 시작을 했던 부분인 거죠.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김대호 기자께서 윤지호 씨를 음해했다. 이게 윤지호 씨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뭐 본인 뭐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에 본인이 충분히 뭐 권리이기 때문에 네. 소송을 한다고 또 뭐 이에 대해서 제가 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, 예. 그것을 뭐 명예훼손 소송으로 했다고 해서 윤지호 씨를 특별히 제가 또 감정을 갖는다거나 예.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명예훼손으로 걸었으면은 뭔가 이제 그 김대호 기자께서 뭐 발언한 것 때문에 그럴 텐데 이 리스트를 나는 본 적이 없다 김대호 기자께서는. 네. 근데 윤지호 씨는 나는 봤다. 네. 근데 그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인데 그게 왜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? 글쎄 말입니다. 하고 이제 과거사 진상 조사단이 아니라 예, 예. 조사단이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네. 이 문건을 본 사람들, 그러니까 유장호 씨, 예. 그다음에 또 제3의 이 매니저 한 분, 네. 그다음에 윤지호 씨, 그다음에 이 장자연 씨 가족, 그리고 네. 저 이렇게 이제 5명이 그 문건에 대해서 가장 근접해서 본 것으로 파악을 했고, 네. 여기서 이제 유족이나 유장호 씨나 그다음에 제3의 매니저 분이나 윤지호 씨를 빼놓고서는 일목요연한 리스트 50여 명의 리스트, 뭐 나중에 말이 바뀌어서 30명, 뭐 13명 뭐 이렇게 바뀝니다만 네. 일목요연한 리스트는 없다고 공통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. 근데 윤지호 씨만 이제 그 성접대 리스트가 있었다라고 맨 처음엔 그 1차 진술에서는 했다가 그 문장은 없었다라고 2차 진술에서는 그 단순한 리스트였다. 이렇게 그 진술을 번복하거든요. 네.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윤지호 씨 빼고는 진술이 동일한 부분인 거거든요. 근데 윤지호 씨하고 지금 인터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. 제가 그냥 여쭤보면요. 예. 네. 아니 봤는데 어떡할 거냐 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자기는 봤는데,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씀하신 김대호 기자를 포함한 4명이 못 봤다고 하더라도 네. 나는 봤다.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네, 그리고 이제 저도 봤으니까 그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죠. 두 장의 일목요연한 리스트가 있으면 네. 이 지금 이제 그 KBS에서 첫 번째로 단독 보도했던 4장의 사본과 다른 3장이 존재해야 되는데 네. 그러면 한 장이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한 장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2장의 리스트라는 거는 절대 그 장자연 씨의 원본 리스트에는 그 원본 문건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인 거죠. 이거는 사실 이제 김대호 기자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긴 한데
윤지호 씨가 그 과거사위에서 진술을 할 때 뭐 그 리스트 중에 이름이 특이한 소송 정치인 아니 말씀하셔도 되지 않나요?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을 진술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이게 명예훼손인지 한번 가려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? 저는 제가 본 문건에는 전혀 등장을 하지 않는 뭐 그 구준표 이름을 닮은 뭐 드라마에 나온. 예. 그래서 이제 이름이 특이한 국회의원이라고 지칭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의연대나 무궁화 클럽 뭐 이쪽과 이야기를 하면서 네. 홍준표라는 국회의원 경남도지사죠. 네. 그 이름이 그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현재 변호사가 그 서울지검에 이제 그 고발을 한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그 서울지검 측에서는 이제 그 송파 경찰서에 이첩을 시켰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강현재 변호사가 1차 그 피해자 변호사로서 1차 피해 조사를 받은 상황이거든요. 네. 이거는 이제 김대호 기자의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 네. 윤지호 씨는 만약에 그 지금까지 진술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? 이 부분이 가장 좀 의문이에요. 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. 그게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윤지호 씨의 기억이나 저의 기억이나 이렇게 그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크거든요.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관계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은 내가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목격한 게 흡수되거나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특정한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. 하는데 이제 그 윤지호 씨의 책이나 아니면은 또 책 속에서나 아니면은 뭐 방송 출연에서 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 속에서는 그 확연히 그 윤지호 씨 경험이 아닌 부분이 그 드러나고 있어요. 대표적으로 뭐 그 장자연 씨의 편지 글에 어머니 기일날 이렇게 술접대를 했었다. 이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등장을 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은 당시 이제 그 장자연 씨를 술집에 데려다 줬던 매니저의 증언에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. 하기 때문에 이 증언 내용을 윤지호 씨는 이 본인이 봤다고 하는 문건에서 봤다고 하면 이거는 그 성립이 안 되는 거죠. 윤지호 씨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. 일단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JTBC가 먼저 보도를 하긴 했지만요. 여러 방송사를 에서 인터뷰를 했고 그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김대호 기자께서는 좀 뭐랄까요 생각이 좀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후일담이지만은. 아니 저는 처음에는 상당히 용기를 냈다 해서 이제 그 조이천과 관련된 이 지금 현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 조선일보 기자 말씀하시는 거죠. 뭐 거의 유일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 용기를 내서 이 증언을 해준다는 거에서 맨 처음에는 박수를 쳐줬었거든요. 아 그래요? 그런데 이제 일련의 내용들이 조금씩 그 뭐 국정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50명의 리스트 이름이 특이한 국회의원 그다음에 또 장자연 씨가 이 약물에 취한 듯한 모습이었다. 이런 좀 전혀 개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 나오면서 참 안타까웠죠. 자, 이게 이 윤지호 씨가 등장을 하고 그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 장자연 씨 사건이 약간 뭐랄까요 헷갈려지기 시작했습니다. 많은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이번에 과거사위에서 발표한 어떤 수사 결과라든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잖아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 최초로 취재를 했던 기자 입장에서는. 근데 윤지호 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. 지난해 한 7월 달쯤에. 김수민 작가에게 어떻게 그 문자를 보내냐면 분명한 건 이슈는 되니까 그 이슈를 이용해서 영리하게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보려고. 라는 이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사건은 흐지부지 될 것이다. 라는 내용이 있고 또 유가족에 대해서도 뭐 유가족은 돈밖에 모르고 고인에 대해서 명언 훼손하기 싫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. 그다음에 또 이제 문건을 본 사람으로서
정말 그 장자연 씨 그 원한 매칭 그 글 속에서 범죄 혐의로 구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네. 상당히 그 어려운 측면이 많았던 것이죠. 차라리 이 윤지호 씨가 증인이었다면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진상조사위원회 발표가 날 때까지 알겠습니다. 조금 말을 아꼈으면. 윤지호 씨 소송은 뭐 지켜보면 되겠죠. 그렇죠. 뭐, 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김대호 기자였고요. 자, 김경래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내일 아침 돌아올게요. 해마다 여름철이면